함께하고 계신 팟캐스트는 김용민 브리핑 특별기획 오큐파이 풀뿌리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중앙정부를 만든 촛불시민이 지방정부 리모델링의 주체로서 그 힘을 키워가는 나라, 그 나라를 꿈꿉니다. 지방정부의 예산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이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결심은 굳히셨습니까? 아직 조금 더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간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선거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명확하게 밝히기 힘든 부분도 좀 있어요. 마음의 결정을 다 했다는 얘기군요. 예, 알아서 잘 해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신 바는 네. 없어요, 우리 선대인 소장이. 이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정찬민 현 용인시장, 이분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더불어민주당 내에 중진 의원 한 분을 만나려고 했다는 그런 설이 경기도 정가에 파다합니다. 이게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입당하려는 액션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 이 얘기 못 들어보셨죠? 아니 지역에서 그런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긴 했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아니 이따 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정말 그렇다면은 이 양반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안 가질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라는 건 책임 정치고, 그 책임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소속돼서 그 가치와 지향을 드러내면서 이게 중앙 정치든 지방 정치든 하는 것인데, 네. 이게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어떤 때는 새누리당, 어떤 때는 민주당으로 이렇게 갈아 나오면, 네. 그게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닐까요? 시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마 강력한 권력 의지 이렇게 포장을 할 것 같은데 알 수 없죠. 그런데 안 그래도 정찬민 시장이 최근에 오면서 약간 진보 코스프레를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면이냐면 난개발을 실컷 해놓고 박근혜 정부에서 개발 규제 완화했다고 표창까지 받았던 분이 최근에는 앞으로는 난개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선언을 하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무상교복을 갑자기 꺼내들고 예전에는 안 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성남의 옆도시니까요. 옆도시에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꼭 만나자 사정해서 졸라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 찍어서 또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착시 현상을 좀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분이 행사장에도 보면 예전에는 빨간 옷을 입고 오다가 요즘은 계속 또 파란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요? 재밌죠? 그런데 이분이 이러다가 이제 또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MBC 이걸 또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다. 또 북한의 핵도발 관련해서 이제 규탄대회 이런 걸 막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당이 또 지시가 나오니까 당 행사에 가서는 또 이제 막 문재인 정부를 승투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결국은 본색이 또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안타깝네요. 하여간 그분을 둘러싼 그 정치 환경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재밌는 분입니다. 정찬민 용인시장 이야기를 해봤고 그분이 이쪽 당으로 온다 이런 건 확정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아주 묘하게 느껴진다는 점, 이런 점을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인 지역은 사실 여기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시의원들이나 또는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사실 자꾸 당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의 당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하는 거죠. 새누리당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으로 치고 들어온다든가 또는 사실 지금 용인 갑에 이우현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그 양반도 옛날에는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용인이 예. 참 그런 면에서 이게 그 어떤 정당 그 간판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대로 그 어떤 당심을 제대로 모으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당으로서의 가치, 지향 이런 것 이념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예. 이렇게 그때 편의적으로 선거 유리하면 이렇게 뭐 갈아타는 이런 식의 사고가 되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죠. 예. 시민들의 수준도 높아졌고 당원들의 수준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특히 예. 민주당의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는 바뀌어야죠. 진짜 이분이 그 열린우리당에 소속돼 있었네요. 예. 그러다가 친박연대로 건너갑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점프 아닙니까? 예. 이 용인을 좀 망신시키는 그런 이력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열린우리당 있다 친박연대로 가나? 아 이거 사람이 참.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방선거 혁명이라고 하면 왜 혁명이냐 할 때는 지방 살림살이의 변화를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방 살림살이가 변해야 사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돈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뭔가 바뀌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 끝나고 문재인 정부 돼서 뭐 중앙 정치가 좋아진 건 느끼셔도 주변에 이제 뭐 도로라든지 또 도로사업정이라든지 복지나 문화 수준이 올라간다, 정체돼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지역의 살림살이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지역의 예산들이 엉뚱하게 쓰이고 낭비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그 선거 주기별로 한번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이제 시장이 되려고 하면 또는 뭐 지역에 이제 시의원, 도의원이 되려고 하면 이제 선거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를 거쳐야 되는데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표를 받아야 되고 그거는 이제 뭐 당내에서 일단 당원 투표를 받거나 또는 뭐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지율을 높이거나 또는 본선에서 이제 표를 받거나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역의 경우에는 보통 용인은 이제 100만 정도 되지만 보통 기초지자체는 한 몇십만 단위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지역 바닥을 굉장히 열심히 훑고 다니면 사실은 웬만큼 이제 거기서 승부가 많이 갈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몇 년간 뭐 술도 같이 먹고 밥도 먹고 하면서 이제 뭐 또 그 각종 이제 지역의 간변단체나 뭐 조직들 뭐 조기 축구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그 뭐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오는데요. 이게 근데 이 표만 오는 게 아니고 그 표에 이권이 묻어 있거든요. 예, 그 조직 각각이 이권이 묻어 있고 또는 어떤 뭐 실력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조직대 소수, 뭐 상당수 이해관계가 뭐 얽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뭐 당내 투표 또는 뭐 본선에서의 표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이제 시장이 됐다 또는 뭐 기초지자체의 뭐 의원들이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의 이제 압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임기 중에 이권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선심성 이제 뭐 예산을 편성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버리면 그 이권에 아무래도 이렇게 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이권에 노출된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직이나 이권을 가진 세력들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낭비로 흐르는 경우가 많고,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정부패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가 끝났고,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뭐 시장을 맡았어.
그러면 임기 중에는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권과 연결된 조직에 도움되는 개발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또 선거 과정에서 막 이제 이렇게 뭐 조직들을 관리하고 하다 보면 사실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 못지않게 뒤로 이제 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임기 중에 이걸 여러 가지 이제 뭐 뒷돈을 받거나 뭐 이른바 이제 뇌물을 받거나 뭐 해서 그러니까 임기 중에 이렇게 이제 본전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이제 그 선심성 예산을 써야 또는 뭐 이권 예산을 써야 이제 뒷돈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이런 이제 경우들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 양쪽 측면에서 예, 뭐 들어올 때부터 그런 이권을 가진 사람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들어온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제 뭐 선거 과정에 썼던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이 불필요한 사업들을 벌이거나 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제일 심각한 게 그 중에 또 하나가 용인입니다. 예. 이 역대 용인 시장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용인 지역에. 그러니까 역대 용인 시장들은 퇴임하고 자기 집에 가기 전에 큰 집에 먼저 들렀다 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 용인시장 임기 끝날 때마다 다 줄줄이 뭐 구속돼서 감옥에 갔거든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정찬민 시장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 시장들은 줄줄이 한 5분 정도가 계속 그 감옥을 갔어요. 그렇죠. 예. 예, 다 이권 사업에 이제 연루돼서 그래서 이제 뭐 정찬민 시장 이전 시장은 이제 그 어떤 건설업자가 자격 미달인데도 예,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주면 안 되는데도 이제 뭐 청탁을 받고 그래서 뭐 그 뇌물을 수수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그게 나중에 이제 탈이 나면서 이제 감옥에 간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뭐 이권 챙겨주고 돈 받는 식의 이런 시장을 펼치는 수준은 이제는 좀 각 지자체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예. 내년 지방선거에는 예. 좀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직된 소수의 표가 아니라 예.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뭐 당원으로 들어와서 당내 투표에도 참여하고 또 본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이런 조직된 소수의 힘을 발휘한 사람들이 그 힘이 또는 영향력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제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임기 중에 보통 이제 이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치적 쌓기 사업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명분은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수도권에도 보면은 각종 컨벤션 센터 이런 거 많이 짓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게 이제 명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제가 예전에 살았던 일산 경우에도 킨텍스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가동률이 한 50%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동률이 낮으니까 이 가동률을 높인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더 그 넓은 면적의 전시 시설이 있어야 예. 국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 뭐 예. 이런 명분을 가지고 기존의 킨텍스를 한 2,400주고 지었는데 제2 킨텍스라는 걸 또 만듭니다. 예. 그게 한 3,500억짜리 정도 됐어요. 오호. 예. 그러니까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업체라 그러면 공장 가동률이 한 5, 60% 정도 되면 이게 더 이상 사실은 아직은 그게 뭐 가동률이 최소 7, 80% 이상 올라가야 뭐 새로 제2공장을 짓고 하잖아요. 예. 근데 뭐 간에서 돈 쓰는 거 그런 식으로 안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뭐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는 뭐 이런 식의 뭐 명분을 내걸지만 그게 뚜렷하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이제 새로 뭐 컨벤션 센터를 짓고 또 그거 관련해서 호텔을 짓는다 하고 또 연계도로를 놓는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경제 활성화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쓰는 돈들이 어마어마한 돈들이고요. 예.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사실은 오히려 시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문화 수준을 올리는데 제대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지자체장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사업이 이제 외관 사업으로 드러나고 하니까 이제 딱 가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뭐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용인시에 이제 종합 경기장도 꼭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각 지역에 가면 뭐 종합 경기장이 곳곳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 건물은 뭐 되게 크게 지어놨는데 실제로 뭐 잔디 생육한다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사실 발도 잘 못 딛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국내외 경기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뭐 용인시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고 뭐 수요도 없는 곳에 굉장히 이제 장밋빛 그런 한상만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밋빛 한상이라는 건 좋은 경기장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엄청 올 거다. 또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도로나 시설들이 들어가서 수요가 몰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지어놓고 보면 연계도로나 시설이 뭐 안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장도 그냥 거대한 조형물로 전락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곳곳에서 되풀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지어놓고는 또 이제 뭐 엄청난 돈을 들였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또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뭐 이제 용인시 같으면 경전철역을 또 뭐 400억 들여서 짓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뭐 지금 용인시장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다가 시의회 반발로 이제 일단 스톱은 됐는데 예. 뭐 그런 식의 제안이 나온다거나 또 이제 뭐 프로 축구단을 유치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생활 스포츠 이런 게 뭐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프로 축구단 유치해서 또 하면은 물론 이제 프로 축구단이 뭐 길게 따지면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냥 자꾸 돈을 쓰고 뭐 가시성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굵직굵직한 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큰 돈 빠져나가는 게 이제 굵직굵직한 건설 사업, 뭐 개발 사업에서 이제 큰 돈이 나가는데 예. 자질구레한 사업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예.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필요한 보도블록이나 가로등 교체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건데요. 예. 보도블록 아니 멀쩡하게 아직 쓸만한데 뭐 연말 되면 이렇게 뭐 갈아치우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뭐 몇몇 성남시나 뭐 수원시 같이 이렇게 몇몇 지자체들은 그런 거 이제 뭐 벗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연말 되면 뭐 멀쩡한 보도블록들을 이렇게 갈아치우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 되면 뭐 불용 예산이라 그래서 네. 안 쓰고 남은 예산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편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왜 과하게 그렇게 측정을 네네. 하느냐 이렇게 비난 들으면서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스스로 없애려고 하는데 이런 불용 예산은 이렇게 뭐 남겼다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잘 따져서 정말 오히려 꼭 안 써도 되는 것을 아낀 거라면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이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 주체가 단일하지 않고 여러 뭐 이렇게 사업 주체들에서 하다 보니 뭐 이쪽 뭐 블록 뒤졌다가 저쪽 블록 뒤졌다가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조금 관계 기관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이 연계 시스템을 좀 확보해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종 이런 이제 보수 사업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시 전체에 각 지자체 전체에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요. 이걸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디가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어디는 이제는 좀 갈아야 될 거라는 것이 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 시스템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도입해서 유지 관리를 해도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수익계획을 하는 경우들이 특히 많아요. 이런 자잘한 이제 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건 어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패한 이제 일부 지역의 공무원들이 업체들과 이제
뭐 유착돼서 그런 수의계약을 어느 업체들한테 이제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실제로 시장 경쟁 입찰을 붙였을 때에 비하면 훨씬 비싼 가격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기존의 시장에서 그러니까 했던 가격으로 적용해서 이제 좀 단가를 낮추는 노력들을 하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낮출 수가 있고요. 가능하면 예. 아주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 수의 계약을 최대한 제한하는 이런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뭐 임기 후반에 다가오면 이제 특히 선거를 앞두고 다음에 이제 뭐 재선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지자체장으로서는 뭐 다음 임기 동안 그러니까 다음에 재선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해온 것들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기보다는 선심성 일회성 행사나 홍보 예산들을 엄청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예산의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역시 어쨌거나 시민들한테 아주 값지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아주 엉뚱하게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영시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해 연말에 아시아 넘버원 드론 지자체 뭐 이런 타이틀을 내걸고 네. 그 드론 관련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루 동안 했는데 이거 행사비로 1억 3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허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큰 행사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용인시장이 올 때 그때 이제 관중석에 한 700명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 500명이 관내에 동원된 학생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0명 정도는 아마 또 시 쪽에서 동원한 뭐 사람들. 진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루 행사하는데 1억 3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행사 한번 했다고 아시아 넘버원 드론 지자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억 3천만 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그냥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 관내 학생들한테 이 드론에 관심 있는 관내 학생들한테 드론을 제작하고 또 체험하게 하는 비용 또는 실제로 이제 드론 비용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지원하는 식으로 썼으면 정말 관내 학생들한테 정말 전국 어떤 지자체보다 예, 많은 드론 지원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드론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한 게 될 거거든요.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같은 돈이라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은 건데 이제 자신의 이제 홍보 예산으로 쓰려고 하면 이런 식의 이제 선심성 예산 쓰임새가 이제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다음 선거 앞두고 조직을 잡기 위해서 그 조직을 갑자기 이제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축구 모임이 결성이 돼요. 근데 이 축구 모임이 결성돼서 그동안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지 하루 만에 뭐 예를 들어 시가 그 보조금을 지원한다. 네.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음 선거를 위한 사실은 시민의 돈으로 자신의 이제 재선 행사를 벌이는 이런 형태들이 또 이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배경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오늘 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민들이 눈을 부릅떠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뭐 당내 경선이든 또 뭐 본선거에서든 예. 많이 참여할수록 예. 이 조직된 소수보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눈치를 지역의 정치인들이 살펴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좀 많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 예산 낭비.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9월 23일까지가 당원 모집 기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9월 말까지도만요. 예,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이
9월 30일까지라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지역에 좋은 일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대희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선대인 소장이 미처 다하지 못한 메시지가 있다며 보내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의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하게 막 펑펑 쓰면서도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자린고비처럼 인색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데도 돈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나 또는 학교 도서관들에 지원하는 예산은 진짜 몇 천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사수들도 제대로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좀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도록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해야 되고 또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내 투표든 지방선거 본선 투표든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정치인들이 조직된 소수보다 일반 시민들 눈치를 좀 더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수용하겠다고 하는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월 30일까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시고 6개월 동안 매월 1,000원씩 당비를 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당 도지사 후보, 여당 시장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큐파이 풀뿌리 모두 마칩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